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명바이오 대표 공희준입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주식회사 치명바이오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무슨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디 앞에서 뭐 얘기하고 또 남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또 제가 가진 생각을 어필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전교 회장, 부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학생 부회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상대적으로 남 앞에서 설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나이로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하면서도 이제 제 생각을 말하고 또 제 정책을 뭐 실행할 수 있는 뭐 학생 부회장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위원회라고 교육부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그 고등학교 정책을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부 장관님의 자문기구인 교육부 장관님도 회의에 들어와서 참가를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최연소 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스타트업들을 지금 꾸려나가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수도 있을 만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9기에 제가 최연소를 입교를 했고요. 그리고 9기 그 연속으로 10기도 2번 기수에 참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작년 10기 제가 전북지부 부회장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수상 이력으로는 여러분도 또 아실만한 도전 K-스타트업, 최근에 이 되게 많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도전 K-스타트업 2018, 2018년도에서 제가 미성년자 최초로, 그리고 전라북도 최초로 제가 입상을 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상도 같이 수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부산 국제 아이디어 창업대회나 또 동국대학교 프리미어 창업리그,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가장 큰 대회인 전북 투자벤처 로드쇼, 그리고 그에 같이 뭐 진행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뭐 대상도 받은 적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고등학생 50명, 그리고 일반부 50명 해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재상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강연을 다니고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왜 지금 이제 나이가 20살인데 이제 20살짜리가 여기 앞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자랑이 좀 길어졌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 제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회사 칠명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함아이디어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수합병이 돼서 이제 저는 월급 받는 사장이 되었고요. 더함아이디어스라는 이제 회사 안에 좀 여러 개, 뭐 10개 정도 되는 계열사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칠명바이오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더함아이디어스 그룹에 M&A를 했습니다. 네, 뭐 인수 금액이랑 이런 걸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M&A를 어떻게 잘 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총 경영진의 위치에선 이제 좀 내려오게 됐지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칠명바이오 그룹의 이제 계열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계속 많은 걸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주대학교 바이오 기능성 식품과에 재학을 이제 입학을 했죠.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올해 21년도 초반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식품 쪽에 계속 관심을 갖게 돼서 KFMB R&D, 그러니까 K는 제 공희준이라 K 앞 글자에 따왔고, FMB는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 음식과 음료, 식음료를 담당하고 있고, R&D는 연구개발, 그러니까 제가 음식과 식품과 뭐 음료 쪽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친구 하나와 조인벤처를 해서 20살 친구가 조인벤처를 해서 주식회사 태성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가서 천천히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계속 제 창업 배경, 그러니까 사실 창업의 스토리보다 창업 이전의 스토리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일단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직접적인 창업에 대한 배경은 이 곤충이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창업을 하게 된,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 제 자신을 좀 챌린지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마 저는 해외를 여행을 간 것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 또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다, 그 나라에 정착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가지고 창업을 도전을 하는데, 그 창업을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 형이랑 둘이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갔었고, 뭐 가깝게는 일본, 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도 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계속 여행지를 다니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낯선 곳에서 이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우리가 모든 판단을 결정을 해나갈 때마다 이 되게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공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렇게 한 번씩 새로운 일상에 나가서 또 다른 먼 곳에 가서 부모님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하나 직접 해내고 내가 내 결정에 따라 뭔가 우리의 내일의 일정이 바뀌고 내일 할 것이 생기고 또 내일 모레 할 것이 생기고 또 그리고 내가 여행지에 돌아와서 다음 여행할 곳을 목표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또 뭐 현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간단한 그 나라의 언어도 또 알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내가 직업이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항상 내 일상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항상 365일 챌린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원동력이 아무래도 된 것 같고,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해외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있기는 싫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 또 하나 느낀 게 우리나라에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날 생각은 없고 이제 계속 해외 곳곳을 방문하면서 되게 이 나라에도 가보고 싶고 이 나라에 왔으니까 정말 이것과 반대되는 나라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직업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자주 챌린지를 하면서 또 해외여행도 자주 할 수 있고 또 해외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잖아요. 돈이 많거나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거나 또는 일이 되거나 뭐 세 가지겠죠. 뭐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해외에 많이 방문을 하거나 근데 사실 그 세 개 중에 딱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던 게 아마 비즈니스가 아닐까 해가지고 사업을 도전하는 걸 결정하는 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칠명바이오, 그 다음에 식품기업 이제 KFMB R&D,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B2C 사료기업 태성파트너스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칠명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창업의 길로 이끌 수 있게 도와준 이제 첫 번째 기업이고요. 17살 때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쪽은 처음에 곤충 사료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이고 반려동물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저희 쪽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제품을 대신 만들어 달라,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대신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상대 제품을 만들어주는 OEM, ODM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빠른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보니 뭐 JTBC에서 한 스타트업 빅뱅이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뭐 EBS 행복한 교육세상 그리고 KBS 조이에서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언론과 매체에 소개도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업을 해서 계속 회사를 뭐 어떻게 뭐 망하지 않고 잘 키워나간 케이스가 많이 없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성장한 케이스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언론이나 대중 매체에 뭐 공개된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소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2019년에는 제 대한민국 인재상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 가지
뭐 짧게나마 청소년의 이제 청소년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게 힘들었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청소년 때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건 사실 이 금융 계열의 문제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대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은행 업무라는 게 만 19세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 18세 일부, 만 19세 일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약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단편적인 예시로 만 18세, 만 19세 이전에는 제가 스스로 가서 제 통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은행에서 뭐 계좌의 한도를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사업을 할 때는 1,000만 원,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이런 돈들을 한도가 안 풀어져 버리니까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긴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단기 대출, 뭐 신용카드는 뭐 어떻게 보면 대출이기 때문에 뭐 무리한 단기 대출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하여튼 신용카드가 안 나오는 것도 뭐 하나의 문제가 됐고, 특히 지원 사업 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나오는 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이제 돈을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은 돈으로 신용카드를 이제 카드값을 갚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현금으로 돈을 지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사실 운전을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큰 문제였어요.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기업에 돈이 생기고 그 제 개인의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게 사실 시급을 올려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전주에서 오늘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내 시급이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버스보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KTX로 올라오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게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로 오려면 37,000원이고, 그 다음에 버스로 오려면 고속버스로 2만 원이고, 차량으로는 왕복으로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KTX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차고, 그 다음 버스인데, 이제 KTX는 2시간 반이면 여기까지 오고요. KTX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정도면 서울에 도착하고, 서울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좀 더 대중교통을 타야 될 거고, 이제 차로 오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테고, 버스로 오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30분 정도에 따라 만 원, 2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 시급이 2만 원이 넘으면 KTX를 타는 거고, 만 원이 넘으면 이제 차를 타는 거고, 만 원이 안 넘으면 버스를 타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돈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할 때 점점 제 회사가 커지면서 제 시급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거를 옛날에는 단순히 택시를 타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됐지만, 갈수록 회사가 커지면서 버스가 아니라 모든 일에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택시비가 막 한 달에 막 50만 원, 60만 원씩 들어가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항상 어딜 가든 택시를 탄다. 예를 들어 시외 구간, 그러니까 전주에서 경남권 넘어갈 때는 사실 버스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때에 사실 경남권까지, 타 지역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 차가 생기고 나이가 차면서부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보다 청소년 때 창업을 해서 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보다 사실 그런 이동적인 문제들, 또 그런 간단한 서류 업무들, 이런 게 사실 가장 힘들었고, 또 사업적으로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 또 힘들었고, 뭐 투자도 받기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지금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바뀌었고,
그때 당시 제가 할 때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비 창업자들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을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만 모아놓고 한 번도 창업을 한 적이 없는 분들만 모아놓고 이런 그분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처음에 받아서 그러니까 현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당시 구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제가 수료를 받아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한 번 더 도움이 됐던 게 제가 특허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변리사분이 우연한 계기로 이제 강연을 해주시게 됐는데 그분이 공익변리를 하시는 분들인 공익 변리를 하시는 공익 변리사분이셨는데 사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뭐 특허가 어쩌고 특허가 있으면 좋고 뭐 특허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말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곤충을 키우고 있었고 제가 너무나 실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뭔가 이걸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다가 이제 사실 그 아이디어라는 건 그 세상에 언젠간 나오면 그 아이디어는 이제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뭔가 그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못하게 또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빨리 이걸 뭔가 세상 밖에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오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강의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이제 공익변리사분이 대한변리사회에서 중소기업이나 또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공익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하게 적어서만 주면 이 변리사분들이 모든 것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봐라 라고 해서 모두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연이 끝나고 그냥 다들 운동장으로 뛰어가고 뭐 점심 먹으러 뛰어갈 때 그때 저만 바로 교실로 들어와서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적어보고 또 그 당시 제 특허가 그 육각형 용기였거든요. 제가 곤충을 키우는데 곤충을 원래 그 버섯 키우는 원형 통에다가 넣게 되는데 그런 원형 통이 아니라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그 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육각형으로 짓거든요. 육각형으로 짓는 게 그 동일 면적 중에 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각형이 모여서 큰 육각형을 형성했을 때 그 충격의 흡수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곤충을 키우면서 그 버섯 키우는 병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병들은 그 아무래도 그 안에 막 톱밥 같은 걸 채우고 무게가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구성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저희가 키우는 게 방 안에서 키우는데 원형 통조를 놓으면 사이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냈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지금 당장 이 용기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걸 내가 특허를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고 어른이 돼서는 이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걸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공익변리사에게 그러니까 대한변리사회에서 하는 무료변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특허를 냈던 것 같아요. 그 특허를 냈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허가 등록이 됐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어쨌든 간 그 특허는 출원 중인 특허였기 때문에 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입교를 할 때 그 실적으로 집어넣어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나고 뭐 그때 든 생각이 정말 세상에 기회는 진짜 우연할 때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런 게 언젠간 쓸데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제가 창업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계속 아까부터 곤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 정도 있는 정말 곤충에 미쳐 있었던 극소수의 마니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곤충 하시면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게 맞고요. 근데 조금 더 특별한 게 1,000만 원짜리 사슴벌레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1,000만 원짜리 건담이나 프라모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점에서 샀던
5,000원, 만원, 10만원, 뭐 비싸면 20만원이나 하겠지 이런 장난감들이 아니라 요즘 어덜트들이 하는 뭐 키덜트죠. 네, 키덜트들이 하는 그런 이런 프라모델들은 막 몇백 몇천만 원짜리 막 이게 몇천만 원짜리 프라모델이다라고 하신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곤충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뭐야 똑같은 곤충이잖아, 똑같은 프라모델이잖아 라고 할 수 있어도 또 그 매니아층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진짜 이게 멋있구나, 와 이건 진짜 크다 이런 것들을 네,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점점 그 분야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계기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곤충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겠지만 그 중에 단편적인 예시로 크기에 따라 가격이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슴벌레들은 보통 이제 수컷 기준으로 4.5cm에서 크면은 진짜 엄청 크면은 7.8cm에서 7.9cm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고, 네, 장수풍뎅이 빼고 사슴벌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를 저희가 브리딩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좀 더 야생보다 더 훌륭한 영양과 훌륭한 온도 조건 또 생육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곤충들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영양에 좋은 거 많이 먹고 하면 더 건강하고 조금은 더 크게 클 수 있는 것처럼 네, 곤충들도 그렇게 비슷한데 사실 곤충들은 이제 80mm와 미리로 가면 이제 센치에서 미리로 가보면 80mm와 81mm가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3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1mm 차이가 크기가 엄청 1mm, 1mm가 커질 때마다 그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마니아들은 1mm, 1mm를 키우는 거에 정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나름 그 안에서 뭐 기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집단 안에서 가장 큰 뭐 사슴벌레가 이번에 뭐 86mm짜리 사슴벌레가 나왔다더라 이런 뭐 가격이 몇 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왕사슴벌레 한 마리가 1억에 거래된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베이 옥션에서 낙찰된 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곤충을 키우는데 미쳐 있었고 정말 그 1mm 1mm 키우는데 미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이 크게 클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먹이와 이제 생육 조건. 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곤충이 더 커지는 요소가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곤충 사료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곤충 사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딱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사료로만 키우면 사실 생육 조건밖에 통제 변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사료를 먹여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튜닝된 사료를 먹이면 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얘가 똑같은 생육 조건은 다들 비슷하게 맞추실 거니까 똑같은 생육 조건에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사료를 처음에 만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곤충들이 너무 많은 번식을 하고 너무 많은 곤충들을 키우게 되니까 이 친구들을 먹일 돈이 없었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곤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달 용돈 5만 원으로는 그 많은 곤충들, 제가 많을 때는 막 500마리, 1000마리까지 키웠었으니까 그 많은 곤충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뭐 원가도 줄일 겸 또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나만의 뭔가 특장점을 주기 위해서 곤충 사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제 아이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뭐 남들은 다 무시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곤충을 키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뭐 흔치 않기도 하고 또는 곤충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이 되게 혐오스러운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곤충을 키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뭐 친구들한테도 뭐 무시당하기도 했고 뭐 그런 걸 키우냐 뭐 개나 키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그랬었지만 저는 사실 그 곤충에 되게 진심이었고 저는 막 친구들 PC방 갈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캐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아 내가 이거를 진심으로 이게 내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생에 딱 떠오른 게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친구들 다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초등학생 때는 경찰, 군인, 뭐 연예인, 유튜버, 뭐 또는 뭐
많은 그런 약간 군인들처럼 군인 뭐 직업 군인 경찰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간호사 뭐 선생님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런 곤충 그렇게 막연하게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나는 곤충에 대해 진심이기 때문에 곤충에 관련한 직업을 갖고 싶다. 근데 당연히 이제 곤충을 직업으로 가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 수를 낸 게, 나는 곤충을 뭐 키우고 곤충을 팔고 이런 거 말고 곤충의 종자를 연구를 하는 그런 종자 연구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농진청에 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농진청 공무원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농진청 같이 별정직 공무원을 뭐 그런 구체적인 전문직 공무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당연히 뭐 나쁘지 않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곤충을 키우고 곤충을 뭐 나름 뭐 그 수준에선 연구, 뭐 기초 R&D지만 연구를 하는 거에 좀 더 부모님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진짜로 제 꿈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부모님의 지원이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용돈 한 2, 3만 원 더 주는 거, 그리고 곤충 더 키워도 더 많아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곤충 조금 더 만져도 뭐라 안 하는 거, 뭐 이 정도였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곤충들을 뭐 사실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키우면 사료값만 막 2, 3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 생각해낸 게 그 비싼 곤충들을 파는 겁니다. 제가 비싼 곤충들을 사기도 하지만 비싼 곤충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이 곤충이 택배로 보내잖아요. 뭐 하여튼 곤충을 구매를 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곤충들이 가다가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봄, 가을 또 그리고 초여름과 초겨울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점점 더 심화가 된 게 우리나라에 사실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시는 분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엄청 더웠다가 또 조금 선선했다 진짜 갑자기 엄청 추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사실 여름 겨울에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핫팩을 넣거나 또는 아이스팩을 넣으면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아이스팩을 넣어서 뭐 스티로폼 박스에 보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곤충을 계속 파는 데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내가 키우는 비용을, 그러니까 원가를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하다가 내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었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료에서 뭔가 조금 더 넣어서 튜닝을 한 형태가 아니라 아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마진을 남겨서 파는 거니까 나도 그 마진만큼은 내가 인건비를 들여서 내가 대체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료 개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보급형 사료를 개발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을까지만 이제 제가 종자연구원이라는 꿈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종들을 키워볼 수 있을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다양한 곤충들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고품질의 사료보단 보급형 사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료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료들을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제가 동호회 지인분들한테 이런 사료를 나눠줘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보급형 사료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시제품화를 한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만들어봤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료 생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있는, 그러니까 식용곤충 농장을 하던 곳에 찾아가서 집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이런 사료를 만들었는데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사실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신다. 그래서 한번 이걸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략 2톤인가 3톤인가 그때 생산을 했어요. 그걸 저희가 2달인가 만에 완파를 했고 한 60만 원, 50만 원인가 정도 들여서 저희가 다 팔았습니다. 총 다 팔아서 한 200, 300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수익률이 사실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비즈니스로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외삼촌 공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었고 사실 전주가 아니라 완주에 있었고 외삼촌 공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한번 외삼촌 공장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폐유 정유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이 남는 공간을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허락을 받아서 외삼촌한테 그래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내가 한번 창업 비용도 한번 지원을 해줄게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 5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중고 기계도 구하고 뭐 이런 간단한 그러니까 수작업보다는 반자동 기계들을 다 사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금 뭐 월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초반에는 엄마 아빠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더 친해지면 좋고 또 그리고 뭐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한번 해봐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부모님들이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저희 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때가 이제 제가 마지막 저희 한 살 윗세대가 마지막 연합고사의 세대였고 저희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연합고사라는 게 사실 사라진 그 첫 세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사고, 특목고를 들어가는 게 사실 조금 더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연합고사라는 뭐 수능 비스무리한 이런 절대평가의 기준이 있었지만 몇 점 이상 돼야 자사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저희 때로 넘어오고 이제 연합고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도 수시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그 학교의 수준이 다들 다른데 그 학교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은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뭐 지금은 뭐 평준화 비평준화로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꿀 같은 세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적이 그때 당시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를 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뭐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결국에는 일반고 들어갔습니다. 일반고를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내가 특목고와 자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면 사실 일반고에 가면은 조금 더 뭐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신 따로 한번 일반고를 가겠다. 대신 거기서 이제 사실 창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특목고에 가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보다 일반고가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 내가 내 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됐고 대신 이제 부모님한테 대학은 꼭 가는 조건으로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허락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창업을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에 가까운 활동을 내가 꿈을 꾸는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꿈을 사실 이루게 된 계기가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입니다.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는 상금을 주는 대회예요. 사실 지원금과 상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상금은 이제 그 후에 경로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외주영업비 이런 게 딱딱 비목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만 쓸 수 있지만 사실 상금은 모든 곳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억을 받았다. 차를 사도 됩니다. 차를 사도 되고 뭐 공장을 지어도 됩니다. 그 돈으로 또는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금을 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됐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게 되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또 뭐 나를 수 있는 트럭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1억을 제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보증금도 넣고 보증금도 3천만 원 정도 넣고
또 뭐 스타렉스 같이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아빠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사게 되고 이런 식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 K 스타트업 2018이 계기가 돼서 제가 5,770팀 중에 총 9등을 하게 됐고 총 9등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단편적인 예시로 1등이 연세대에 나오신 별리사분이시고 이너보틀의 오세희 대표님이셨는데 진짜 제가 봐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배울 것도 많고 2등이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나오신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대표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사실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임팩트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서울대 석자로 대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진짜 질의응답할 때 남들은 막 기술에 대해서 엄청 질문 많이 받고 하는데 진짜 멋있게 양승찬 대표님은 저 서울대 화공과입니다. 딱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기술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오세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성 사업이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특허도 침해할 수 있고 뭐 중국에서 특허도 뭐 중국에서 유사 제품도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랬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남았던 게 딱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이 끝났어요. 제가 별리사입니다 하고 그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게 끝났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고 되게 멋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 대회를 이 사람들이랑 사실 한판 뜨러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고 이 사람들을 꺾어 나가기 위해서 대회에 나온 건데 저는 고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개를 들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물론 그분들을 이기진 않았지만 물론 그분들이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참가를 했고 제가 그분들을 꺾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지금까지 70개 넘는 상품들을 소싱을 했고 제가 그런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제 기술을 제가 보기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충 사료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 내가 동물 사료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 또는 이걸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동물 사료들도 사실 만드는 거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끼리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 단백질을 추가하려면 분리대도 단백을 넣고 또는 대두박을 넣고 닭가슴살을 넣고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 남한테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알면 전문가고 모르면 비전문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소상공인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느 날 그 화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그림을 가지고 뭔가 이런 걸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뭔가 그림으로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고 뭔가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런 사업이었는데 본인이 할 줄 없는 게 없대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아셨는데 제가 그분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본인이 화가인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내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고 사람들이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그림 잘 그리시겠네요 하니까 그림도 잘 못 그리신대요. 근데 작품들을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화가셨는데 진짜로 사진이랑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잘 그리시는데 그럼 이게 전문가지,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이 아닌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이거 아무나 다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게 뭔가 저평가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강연에서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제가 큰 사회적 위치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100억의 매출도 1000억의 매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꼭 얻어가시면 좋겠는 게
저는 꼭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과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곤충 사료를 만드는 공이중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곤충 사료를 만드는 공이중 지극히 누구나 봐도 지극히 평범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대회에 가서 큰 상금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사실 내 능력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나는 이걸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이 하나의 확신만 가지고 저는 이 대회에 나갔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곤충 사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곤충 사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곤충 사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게 시장에 먹힐까 안 먹힐까 사실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이 좋냐 나쁘냐보다 이 창업자가 이 아이템에 대해 미쳐 있는가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나는 사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널렸는데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좋은 아이템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널려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템도 그냥 그렇고 아이템을 떠나서 이 사람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사실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든지 사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곤충 사료보단 최소한 낫습니다. 최소한 곤충 사료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보잘것없는 곤충 사료라는 아이템이 어떻게 곤충 사료라는 별 보잘것없는 아이템과 그냥 진짜 무슨 기술도 없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뭐 연세대 또는 뭐 1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 기업가 뭐 삼성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꼈는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딱 하나일 거예요. 그 자신감에 차 있는 본인의 미래와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해 사실 기대를 해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단계들 사실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진짜 대표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템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기대감을 걸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곤충 사료를 가지고 본인이 친구들은 삼성을 만들고 있는 거를 지금 학교에서 막 배우고 있는데 본인은 삼성을 만들 거래요. 언젠가 진짜 자기가 꼭 삼성을 만들 거래요. 근데 사실 삼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삼성을 만들기 힘들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근데 이 17살짜리 학생이 삼성을 만들겠다는 그 자신감에 차 있는 눈빛을 보고 한 번쯤 심사위원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 얘라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을 때 진짜 얘는 뭔가 하나 사고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실 베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이 대회가 다 끝나고 심사위원분들을 사석에서 만날 때도 그 심사위원분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쭤봤을 때 돌아오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너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17살짜리가 그 아이템이 뭔지 사실 관심도 없고 거기에 미쳐 있다는 걸 봤고 그리고 얘는 진짜 뭔가 하나 사고 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사실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걸 볼 때 그 아이템은 사실 피보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충 사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동물 사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창업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얼마나 미쳐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고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 소상공인 뭐 대표님 여러분들도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본인의 아이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딱 정해졌다면 그 일에 한 번쯤은 진짜로 미쳐서 내가 진짜 이 일에 미쳐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걸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여튼 판단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내가 얼마나 미쳐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뭐 제 아이템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시장 규모랑 이런 것 분석하는 거 말고도 제가 제 아이템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곤충이 먹는 사료를 제 입장에서는 저는 싸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를 갈아다 만든 그런 톱밥이 아니라 나무를 갈아다가 이제 버섯을 만드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버섯을 키울 때는 나무를 갈아다가 그 갈아져 있는 톱밥에 영양분하고 그 버섯의 종균을 접종을 합니다. 버섯의 종균을 접종을 해서 그걸 균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균사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버섯이 나고 그 버섯을 뜯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버섯을 뜯고 그 남은 균사체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곤충도 나무에서 갈려져 있는 톱밥을 먹고 그 균사도 결론에는 톱밥으로 만든 균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버렸던 걸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그 균사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은 좀 원래는 그 톱밥을 사야 되는데 20kg에 4만 원짜리 톱밥, 20kg에 2만 원짜리 톱밥을 사야 되는데 그 20kg를 무료로 가져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균사를 만들 때 우리가 넣어야 될 영양분들을 균사를 만들 때 넣었으니까 이미 버섯들이 100%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영양소를 다 넣어놨고, 그리고 우리가 곤충 사료를 만들 때 그런 그 생나무를 썩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썩히는 걸 균사들이 자라면서 2달, 3달 동안 버섯을 따면서 그 버섯균들이 그 톱밥을 빠르게 썩혔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시간도 줄어, 그리고 가격도 줄어, 그리고 추가로 넣어야 될 것도 없어. 그래서 좀 더 이 잎새버섯 폐균상이라는 걸 쓰면 좀 더 그냥 가격을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라는 점. 그리고 당 배합 발효 기술인데, 그냥 제가 사실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식품이나 사료 이쪽 분야는 기술이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냥 레시피,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그 기술,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어떤 형태로 만드냐. 그러니까 톱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익스플루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개한테 먹이는 그런 동그란 사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틱 형태의 사료일 수도 있고, 또는 추르처럼 물처럼 된 사료일 수도 있고, 이런 제형 기술과 그 레시피를 만드는 기술, 뭐가 들어갔냐, 이 2가지가 사실 기술의 전부인데, 곤충 사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만드는 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발효시키는 거고, 넣는 것도 그냥 대충 이것저것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술을 사업 계획서 보면 기술의 차별성 이런 거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술의 차별성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사업 계획서에 쓸 때 시험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레시피 이런 걸로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당 배합 발효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때 곤충 사료를 만드는 건 그 영양분을 톱밥 안에 넣고, 거기에다 미생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 당분이죠. 미생물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당분을 넣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어쨌든 당을 넣어야 되고 첨가물을 넣어야 되고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당을 배합해서 발효를 시킨다 해서 당 배합 발효 기술이라고 그냥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은 사실 톱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 미생물들을 먹으면서 더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생을 하면서 좀 더 곤충이, 말씀드렸죠, 영양분은 10cm, 그냥 영양분을 1cm, 1cm, 그러니까 자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 미생물은 거기서 1mm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텐데, 좀 더 훨씬 복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의 미생물 증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당을 넣고,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설탕은 다당류니까 설탕은 2당류, 다당류니까 이런 것들을 톱밥이 발효될 때 미생물들이 단당류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2당류, 다당류를 넣지 말고 그냥 단당류를 바로 집어넣으면 미생물들이 이런 당류를 분해시키는 데가 아닌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곤충들이 열량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논문에서 나온 그럴싸한 말들과 이런 것들을 기술을 그냥 기술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기술화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진짜 실험한 데이터도 별거 없어요. 집에서 곤충을 2마리를 키워요. 일반 사료,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사료. 뭐 한 10마리, 10마리를 키워가지고 얘네 몸무게를 재가지고 뭐가 제일 크게 나왔냐. 이게 진짜 비교 실험의 전부거든요. 근데 사실 그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를 한 5,770팀 중에 저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그리고 뭐 어디서 임상평가한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어디 대학에서 한 실험도 있을 거고,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작은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겼냐 했을 때 아마 심사위원분들은 그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의 역량, 그 역량 중에서도 진짜 사실 그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기술 가지고 대회 안 나갔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대회면 사실 이 정도 아이템으로는 못 나가지 라고 했을 때 남들은 그냥 에이 그냥 시간만 버니까 나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깡,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남들한테 별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팔이 감성,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진짜 별거 없는 아이템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걸 나는 왜 망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7살짜리 학생이 곤충 사료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런 걸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면서 나의 자신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내 도전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에 대한 확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처럼 제 아이템에 미쳐있고 또 같은 대회를 하면서 뭐 정말 100등 안에 들어갔던 그런 진짜 좋은 대표님들, 정말 멋진 대표님들 보면은 본인 아이템에 대해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쟁쟁한 대회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망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50명은 이미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확신에 차 있는 대표들도, 확신에 차 있고 기술도 있는 대표들도 뭐 진짜로 망하기 정말 쉬운 게 이 창업에 대한 필드인데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도 없으면서 창업에 대해 뛰어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본인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내 자신에 대해 확신은 없지만 이 아이템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아이템을 본인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한번 미쳐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사실 괜찮거든요. 사실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의 대표 명사였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괜찮으니까 사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나를 더 되게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사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고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잘한 사람이 없겠지만 사실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되게 자신 있게 드러내보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제 창업 스토리 정말 열악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3평 정도 되는 뭐 BI라고 하죠. 창업교육센터에서 정말 컴퓨터 한 대 넣고 골방에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마저도 없어서 외삼촌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외삼촌 공장에서 시작해서 그 3평짜리 방으로 옮기고, 그 3평짜리 방에서 조금 더 커져서 그 11평짜리 BI로 창업교육센터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뭐 150평짜리 공장, 뭐 땅까지 합치면 뭐 한 400평 넘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지금 100평짜리 사무실 하나, 그리고 뭐 15평 되는 사무실 하나, 뭐 15평 되는 사무실 하나 해서 총 사업장도 4, 5개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재력도 생기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정읍에 2공장, 완주에 1공장 있고 정읍에 2공장 있고 사람 먹을 수 있는 푸드 그레이드 수준의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17살짜리 학생이 정말 자신감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구나, 뭐 기술이랑 이런 특별한 거 없이도 정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원동력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있었구나. 사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근거였구나 라는 것만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뭐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께 그나마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 이 강연으로 인해서 한번 뭐 자신감도 얻으시고 그 필드의 게임 체인저가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칠명바이오 대표이사 공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